오랜만에 매킨토시 클래식을 꺼내봤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매킨토시 클래식이고요. 이 후면을 보면 매킨토시 클래식의 경우는 110V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110V 전원을 꽂고 그리고 장비의 사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뒤쪽에 뭐 ADB 포트랑 이런 것들이 있죠. 전원을 한번 넣고 부팅되는 걸 기다려 볼까요? 오랜만에 저도 켜보는 겁니다. 한 반년이 넘은 것 같네요. 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오 믹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매킨토시 클래식의 메인보드 콘덴서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를 했다가 메인보드 체커보드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반품을 받은 건데 반년 만에 켜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화면은 보이는 상태이기는 한데 이렇게 중간에 에러 화면 비슷하게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하드도 좀 인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 자체에 전원이 들어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뒤쪽에 있는 케이블들을 분리를 하고 이렇게 후면에 나사를 풀러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봤자 메인보드 콘덴서 교체긴 하지만요. 메인보드 나사를 풀는 거는 별나사를 사용을 하면 되고 별나사는 대부분 3.6T인가 3.4T 정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후면 나사를 전부 다 풀었으면 뒤쪽 뚜껑을 열어야죠. 뒤쪽 뚜껑을 여는 게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으면 그냥 쉽게 열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일단 이 나사 같은 경우는 상단 나사와 하단 나사의 나사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힘으로 안 열리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조금씩 밀어서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을 좀 켜고 그리고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케이스의 내부 구조는 다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별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는 따로 없고요. 이 전면에 CRT 부분에 본체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 아래에 메인보드가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플로피, 램카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램카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를 해줘야 메인보드를 후방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제 플로피나 하드디스크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 영상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분리하는 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놓고 메인보드를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의자에 앉아서 메인보드에 꼽혀있는 하드디스크 스카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CRT 뒤쪽에 있는 진공관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세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저걸 잘못 건드려서 CRT를 하나 불량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에 꼽혀있는 플로피 커넥터를 분리를 해주고 이제 오른쪽에 파워보드에서 메인보드 들어가는 전원선을 분리하고 램카드를 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램카드를 분리를 하고 나면 메인보드를 뺄 준비가 된 거죠. 메인보드는 이렇게 당기면 스르륵 하고 빠집니다. 자, 이제 CRT는 옆으로 잠깐 놔두고 여러가지 공구들을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로 챙겨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렇게 미리 뽑아둔 도면이 있습니다. 아마 도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4개 정도 콘덴서 그리고 가운데 쪽에 4개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 콘덴서에 대한 스펙은 제가 영상의 아래쪽 설명에다가 따로 달아놓겠지만 이게 콘덴서가 두 종류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콘덴서를 어떻게 쓸지 이 도면 이제 작업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올려놨고 이렇게 이제 엘레파트에서 해당되는 콘덴서들 부품을 주문한 게 온 겁니다. 사실 이 부품 가격은 전체를 다 합해도 1만원이 되지 않아요. 대략 한 10개 정도 메인보드를 수리할 수 있는 분량을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가격이 비싼 콘덴서가 사용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주문하기 귀찮기도 하고 해서 좀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콘덴서
10개 이제 이 8개 가는 콘덴서 중에서 이제 종류가 다른 한 개고 이렇게 니퍼로 요거 하나만 일단 분리를 해주도록 하죠. 책상 위에서 여러 개 부품들이 돌아다니면 저도 힘드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나중을 위해서 옆쪽으로 다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개 콘덴서 같은 용량의 콘덴서들을 이렇게 주문을 했죠. 7개니까 전체 개수는 70개고 필요한 만큼 7개를 세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니퍼로 잘라줍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실 작업의 중간 납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녹화한 캠코더가 실제 녹화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 영상은 아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콘덴서를 디솔더링해서 뜯어나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도면이랑 비교해보면 메인보드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4개 콘덴서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위치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지만 실제 콘덴서를 대서 이렇게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어요. 저항은 방향을 따지지 않지만 콘덴서는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극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붙일 때 그런 부분을 헷갈려서 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메인보드의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콘덴서는 좀 조심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 롱노즈 같은 걸로 대략 붙일 위치를 미리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콘덴서는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좀 주문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히팅건이나 이런 별도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떼어내기 쉽도록 콘덴서를 약간 더 작은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나중에 붙이기가 편하게. 그래서 콘덴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실제 콘덴서의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빼냅니다. 빼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크기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마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콘덴서가 이렇게 맛이 간 거를 뜯어내게 되면 생선 비린내 같은 대단히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옆에 선풍기나 이런 것들은 환기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실 때.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상황 파악 준비 같은 건 끝난 것 같으니까 작업을 실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 부분이 이제 잘린 거예요. 요거를 사실 리캡하는 과정을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앞부분만 녹화가 돼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콘덴서가 리캡 된 다음에 다시 헤드카메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제 이렇게 콘덴서 8개가 극성 맞춰서 붙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콘덴서 상단에 동그란 부분에서 어둡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어두운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요쪽 밑에 있는 파란색 작업판 위쪽에 보면 분리해낸 콘덴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업할 때 솔더링 페이스트나 이소프로필 알코올 사용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메인보드를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보드 양쪽에 보이는 홈에 잘 맞춰서 메인보드를 먼저 결합을 하고 상단에서 플로피 디스크 케이블 그리고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전원 케이블 그리고 스카시 하드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 모니터 CRT 모니터 뒤쪽에 있는 진공관 조심해서 꼽고 램보드도 같이 꼽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립은 작업이 됐으니까 이제 이 브라운관 상단을 만지면 전기막 오르고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옆에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는 책상으로 옮겨서 뚜껑을 닫기 전에 구동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키보드를 ADB 포트에 꽂고 110V 전원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콘덴서 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켜지지도 않겠죠. 자, 일단 화면은 들어왔고 디스켓을 넣어달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아이콘이죠. 이 디스켓을 넣고 부팅을 진행을 해봅니다. 일단 부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테스트에 사용된 하드디스크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티셔닝을 이렇게 테스트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설치 화면 인스톨러가 뜨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일단 매킨토시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 콘덴서가 아까 말한 그 비린내 나는 콘덴서들인데 냄새가 매우 고약해요. 전부 다 고약한 건 아닌데 한 3개, 4개 정도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콘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매킨토시 클래식의 메인보드, 체커보드 현상을 이렇게 한번 수리를 해봤는데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작업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니온믹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